여러분 안녕하세요. 핫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러니까 처음에 살짝 혼미한 정신상태로 그지같은 선택을 할 뻔했지만 결국 그 엄청난 똥냄새에 완전 시겁하고 시궁창을 탈출 도망을 간 쓰니 한 분 데리고 왔어요. 봅시다. 제목: 상견례 이후 우리 집안 완전 쑥대밭 됐어요. 이 무식한 집안에 시집을 가면 보나마나 나는 죽은 목숨이니까 우리 엄마 말씀을 듣고 파혼해야지. 원제: 예비시댁 모습을 보고 파혼하신 분 계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나이 30 여자인데요. 혹시 예비시댁의 이상한 모습을 보고 파혼하신 분이 계신가 싶어서요. 그러니까 사실 지금 제가 그렇게 될 것 같은데요. 이런 제 각오와 선택이 정말 옳은 건지 보시고 많은 조언 꼭 부탁드립니다. 우선 결론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얼마 전에 상견례를 했고 그날 저희 집은 완전 쑥대밭이 되었습니다. 이 결혼 절대 죽어도 못 시킨다면서 말이죠. 사실 저희 부모님이 예의 범절을 엄청 따지는 그런 분들은 아니지만 그래도 당신들은 남들에게 적어도 기본 예절은 항상 지키며 사는 그런 분들이신데요. 상견례 이후 남친 집안을 일컬어 이건 예의가 없어도 너무 없는 쌍놈 집구석이야 이러면서 계속 화를 내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저희 남친은 아버지가 안 계세요. 몇 년 전에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가족은 어머님이랑 큰 누나 그리고 형 2명 3남 1녀네요. 이렇게 있습니다. 저는 아빠, 엄마, 그리고 오빠 이렇게 한 명 있고요. 그랬는데 이번 상견례 부모님뿐만 아니라 형제지간 다 모여서 하기로 했다가 남친의 형들한테 일이 있어가지고 한 주 밀렸습니다. 그래도 저희 부모님은 아이고 어쩔 수 없는 거 아니겠어? 그냥 좋게 넘어가자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문제는 그렇게 한 주 밀린 상황에서 상견례 딱 하루 전 새로 잡은 날짜 그 하루 전에 또 형님들한테 일이 생겨가지고 참석을 못하게 됐다며 어머님이랑 누나, 매형 이렇게만 참석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아니다 싶어가지고 제가 이유를 물어봤는데요. 그냥 일이 있다며 제 물음에 제대로 된 답을 안 해주더라고요. 솔직히 이게 뭐지 싶고 기분이 너무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아니 그때도 그것 때문에 약속을 미루기까지 했는데 이렇게 또 하루 전날 통보하는 건 무슨 경우야. 여하튼 나는 잘 모르겠으니까 오빠가 내일 우리 부모님 만나면 알아서 잘 말씀드려. 대충 이렇게 말을 하고 일단은 넘어갔는데요. 막상 상견례 당일이 되고 보니까 남친의 형들뿐만 아니라 누나분조차 오질 않은 겁니다. 그렇게 어머님이랑 남친 매형 이렇게 2분만 참석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어쨌든 일이 그렇게 됐으니까 저는요 적어도 이때 아이고 저희 자식들한테 이러저런 큰일이 생겨가지고 참석을 못했어요. 약속을 지키지 못해 정말 송구합니다. 미안합니다. 등등등 이런 식으로 당연히 사과라도 하실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표정 완전 편안하고 아무 말이 없더라고요. 결국 저희 아빠가 먼저 말씀을 꺼냈습니다. 아니 형제들이 적은 것도 아니고 또 다 오기로 약속을 했는데 어떻게 한 번도 안 온 겁니까? 이러니까 남친 어머니 하는 말 아이고 그게 딸내미는 같이 왔었는데요. 애 때문에 아까 병원에 갔고요. 다른 녀석들은 일이 바빠가지고 아이고 어쩌고 저쩌고 이러면서 변명을 해댑니다. 아니 그래 애가 아프고 일이 바쁘다는데 어쩌겠나요? 그냥 알았다 하고 넘어갈 수밖에. 일단 벌어졌으니까. 그리고 지금부터가 진짜 핵심인데요. 식사를 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던 중에 제일 중요한 저희들 결혼 이야기 이게 나오니까 남친 어머님이 대뜸 우린 할 말이 없습니다. 딱 이러네요. 그리고 저는 바로 이 순간부터 아니 그러면 상견례는 왜 했고 도대체 우리 부모님은 왜 오늘 이 자리에 나와 계시는 건가 등등등 진짜 별의별 그지같은 생각이 다 들었습니다. 그러나 자리가 자리인 만큼 혼사 얘기를 해야 하니까 저희 부모님이 먼저 결혼식과 신혼집 문제에 대해 얘기를 꺼내셨고 상의를 하고자 했는데 아니 아까는 할 말이 없다던 분이 이때 갑자기 근데 우리는 돈 없습니다. 이러자 저보다 더 당황한 남친이 바로 옆구리를 콕콕 찔렀는데요. 아니 얘가 갑자기 왜 이러노? 니는 그냥 가만히 있어라. 여기 온 김에 나도 그냥 할 말은 다 해야겠다.
이러면서 솔직히 우린 가진 돈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애들한테 집을 해주기도 힘들고 하니까 예단이랑 예물 그런 거 다 없애고 그냥 애들 집 사는데 보탭시다. 이런 소리를 했고 이때 저희 부모님이 그럼 평수는 어느 정도 생각하십니까? 이러니까 힘들어도 작은 집에서 시작을 하면 되겠지요. 라는 말만 무한 반복으로 해댔습니다. 대화가 안 돼요. 저 말만 해요. 그러다 식장 얘기가 나왔고 이때 저희 엄마가 제가 미리 좋은 기리를 좀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조금 이른데 어떠세요? 이러니까 그래요? 뭐 다들 좋다고 하는 날에 해야지. 굳이 나쁜 날 골라서 할 거 있나? 그날 합시다. 좋아요. 근데 아이고 시간이 조금 그러네? 이러면서 말을 흐리나 싶더니 우리도 남들 예식장 많이 다니고 해봤지만 되게 이런 시간에 결혼하는 거 아침부터 쓸데없이 바쁘고 그거 참 짜증나고 그러던데 근데 우리가 당사자면 도대체 몇 시부터 일어나가지고 준비를 해야 되나? 그 이왕이면 시간도 좀 바꾸면 안 돼요? 정확히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아니 남의 결혼식도 아니고 자기 아들이 장가를 가는데 아침부터 준비하고 챙기는 거 그게 귀찮고 짜증나니까 다른 시간으로 바꾸자는 거 이거 여러분 믿겨지세요? 여하튼 이걸 끝으로 더 이상 별 얘기 없이 대충 마무리 짓고 부모님이랑 같이 집으로 돌아왔는데요. 진짜 정말 너무 죄송하고 부끄러워 얼굴이 화끈거려가지고 부모님 얼굴을 못 보겠는 거예요. 그런 만큼 뭐 저희 부모님 반응도 뻔했습니다. 아니 세상에 저렇게 무식한 집안이 어딨냐. 이거 안된다. 결사 반대. 결국 제가 남친을 집으로 불렀는데요. 해명하라고. 평소에도 저희 집 종종 다녀갔습니다. 이때 저희 아빠가 남친을 보자마자 자리에 딱 앉히시더니 아니 이보게 김곤 자네 지금 이게 무슨 경우인가? 어? 약속을 이미 한번 미뤘던 상황에서 또 안 지키는 거 이거 지금 우리가 납득을 해야 되는 건가? 어? 게다가 시간도 우리가 아닌 그쪽이 잡지 않았나? 그래도 좋은 게 좋은 거라 최대한 편의를 다 봐줬는데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건 도대체 뭔가? 어? 혹시 우리가 이 집안이 그렇게 해도 될 만큼 많이 우습게 보이는 건가? 그런 건가? 어? 그리고 자네 어머님의 집 못해준다는 그 말 그래 뭐 돈이 없으면 사람이 그럴 수도 있네. 그러나 사람이 하는 말은 아 다르고 어가 다른 법인데 말씀을 그렇게 하셔도 정말 괜찮다고 보는가 자네는? 어? 아이고 부모된 마음에 다 해주고 싶지만 형편이 좋지 않습니다. 그러니 사돈께서 동의를 해주신다면 예단 예물 최소화 아니면 간소화 없애버리고 그걸로 애들 보금자리 마련을 위해 조금 더 힘을 써주는 게 어떻겠습니까? 라고 했어야 하는 거 아니냐 이 말이지 내 말은. 어? 아닌가? 김구은 말해봐. 등등등 침착한 목소리로 지적과 타일렀습니다. 물론 남친은 이때 죄인처럼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고요. 그렇게 남친이 돌아가고 저 혼자 한참을 고민해 봤는데요. 그러니까 과연 내가 저런 시모를 모시고 잘 살 수 있을까? 나한테 그런 자신이 있나? 사실 저요 예전에 처음으로 남친 어머님 뵈러 갔을 때 제가 인사드리러 간다는 걸 이미 알고 계셨음에도 일부러 그런 건지 아니면 그냥 그런 사람인 건지 잠옷바람에다 자다 일어나 푸석푸석한 얼굴에 거기다가 머리도 안 감은 상태로 질끈 묶고 저를 맞이해 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밥 먹어라 이러면서 밥상을 차려주시는데 딱 봐도 하루 이틀은 더 지났을 법한 묵은 밥에다가 김치랑 장아찌 끝으로 도대체 뭘 해먹었는지 기름 범벅이 되어 있는 그 후라이팬으로 계란부침 하나를 먹으라며 주시는데요. 도대체 이걸 먹어야 하나 말아야 하나?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지금 이거 뭐 비하를 하겠다는 게 아니라 만약 당신이 평생 시골에서 농사를 지으셨던 연세가 80이 넘는 그런 분이라면 저도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 할머니라면. 그런데 그런 거 아니거든요. 남친 어머님이요? 사람 많은 대도시에서 3층짜리 건물 소고기집 운영하는 분입니다. 아 그렇다고 뭐 당신 건물은 아니고요. 물론 저도 막 엄청 의리의리한 밥상에 대접에 비싼 옷 좋은 옷 입고 있어주길 바란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거
사람 대 사람 간에 그런 최소한의 예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도 우리 엄마는 타지에서 나와 매일 사먹는 밥 분명 물릴 거라며 남친 불러다가 같이 저녁 먹고 가라는 말 엄청 자주 하셨었고, 또 되게 비싸고 좋은 음식 반찬은 아니었지만 매번 당신이 직접 시장을 보고 만들어 주셨던 그런 집밥인데, 그런 정성이 담겨 있는 것들인데, 더운 여름날 땀 뻘뻘 흘리며 새밥 지어 새반찬에 새국 끓여 대접을 했던 건 물론 먹다가 목이라도 메일까 당신이 직접 물까지 떠다 주시곤 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엄마는 자기한테 이런 대접을 해주는데, 그런데 당신은 저한테 이런 푸대접을 하고, 물론 저희 엄마 속상해 하실까봐 말씀을 못 드렸죠. 그런데 그게 지금은 너무나 후회가 됩니다. 제가 너무 등신 같았어요. 여하튼 남친한테도 다 말을 하고 이게 뭐냐라고 따졌더니 결국 그래요. 사람 팔은 안으로만 굽네요. 그건 오해지. 우리 엄마가 그러니까 아들 장가 가는데 집한테 못 해주시니까 그게 미안해가지고 그런 거잖아. 이런 소리는 하고, 또 처음 배웠던 날에 대해서 물었더니 그날은 우리 기다리다가 그 새 옷이 너무 불편해가지고 그냥 갈아입으신 거잖아. 그런 것도 몰라? 이런 소리를 하는데, 이거는 뭐 사람을 바보로 보는 건지. 여하튼 그래요. 첫 만남도 그랬고 상견례도 그랬고 당신을 보면서 드는 생각은 딱 하나뿐이었습니다. 사람이 너무 무식하다. 예의가 하나도 없다. 그래서 나 어머님 때문에 결혼 못하겠다 이랬더니, 야! 너는 결혼을 우리 엄마랑 하냐? 그냥 우리끼리만 좋은 거면 되는 거 아니냐고. 우리끼리만. 이러는데 저는 절대 아니라고 봐요. 물론 예전에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었지만 이젠 아닙니다. 결혼은 개인 대 개인이 아니라 집안 대 집안이다 라는 저희 엄마 아빠 말씀 이젠 알겠어요. 일단 그동안 쭉 보니까 형제들 간 사이도 썩 좋아 보이지 않고 어머님의 행동 또한 이해의 범주를 벗어납니다. 게다가 누나와 형들은 멀리 떨어져 지내고 있고요. 오직 남친과 저만 가까이 살고 있는 중이거든요. 물론 어머님 당신이 좋은 분이면 그렇다면 모르겠지만 그게 아니잖아. 어떤가요? 이 역시 분명히 큰 문제가 되겠죠? 끝으로 저희 부모님의 반대, 특히 엄마의 경우 만에 하나라도 제가 이 결혼을 강제한다면 당신보다 제가 먼저 죽을 거라며 절대 안 된다고 하는데, 이런 엄마의 마음 저도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그냥 파혼을 하고자 하는데, 그래도 혹시나 여러 선배님들의 의견이 듣고 싶어 쓴 거고요. 부디 제가 여러분의 친동생이나 딸이다 여기시고 제 인생에 도움이 되는 조언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댓글 1번. 엄마 말 들어요. 그러면 다 괜찮아질 거니까. 끌끌끌. 댓글. 이 쓴이는 이미 정답을 알고 있고 결론도 내렸네요. 그래요. 거기가 꽃길이니까 뒤도 보지 말고 그냥 가요. 진짜 똥멍청이가 아니라서 너무 다행이야. 너무 좋아. 2번. 처음 대면했을 때 잠옷바람으로 맞이한 할매. 상견례 같은 중요한 자리에 형제들 다 빠지고 그도 모자라 죄송하다는 사과도 못하는 할매. 돈만 없는 게 아니라 개념도 없는 할매. 예의도 없어. 다른 형제들과 사이가 안 좋은 예비신랑. 끝으로 지 엄마의 망발을 지 귀로 직접 듣고도 부끄러움도 모른 채 가스라이팅을 시전하는 그지같은 놈. 이런 것들이 있는 집안에 쓴이 딸 보낼 수 있습니까? 이걸 물어봐야 하는 거요? 그냥 도망이나 가요. 3번. 저는요, 예전에 상견례는 물론 식장까지 다 예약을 했다가 자기 외아들 장가 보내던 홀시모의 그 살아온 방식, 그리고 말본새와 성질머리를 파악하자마자 위약금이고 뭐고 그냥 바로 파혼했습니다. 제 인생 최고의 선택이었죠. 지금 눈에 보이는 그 똥은 그냥 똥이 맞습니다. 아직 냄새가 안 난다고 혹은 덜 난다고 해서 나중에 거기서 좋은 향기가 날 거란 기대는 하지 마세요. 인생을 더 살아보면 저절로 알게 되겠지만 똥은 그냥 똥이고 그런 게 바뀌는 기적 따윈 절대 일어나지 않아. 명언이네요. 댓글. 그렇죠. 첫인상이 좋아도 그지 같은 경우가 많은데 첫인상부터 그지 같으면 그건 그냥 그진 거요. 4번. 근데 쓴이 전남친 혹시 그 철이 나온 자식 아닌가? 아니 친엄마가 정말 자식 혼 사이에 저럴 수가 있는 거요? 이게 무슨 상견례요. 그냥 대놓고 꼬장이구만. 5번. 그 어려운 상견례 자리에서 저 정도의 포스를 보였으니 너 결혼하고 진짜 며느리 되고 나면 쓴이 엄마 말처럼 죽을 수도 있겠다. 달달달달달. 6번.
쓰니는 이미 답을 찾아놓고 물어보는 즉 다시 말해서 돌다리도 한 번 더 두드리는 신중한 사람이군요. 네, 맞습니다. 님이 찾은 답이 정답이죠. 제3자 눈에는 명확하나 본인의 상황일 때는 정답을 찾기가 쉽지 않은 법인데 님은 참 잘 찾았습니다. 그러니 이제 남은 건 딱 하나, 시궁창을 잘 피하기, 그것뿐이죠. 7번 보니까 살짝 똥 멍청이 끼가 있긴 한데 얼마나 그지 같았으면 이렇게 학을 떼겠냐고. 그렇죠. 똥을 보자기로 싼다고 해서 그 냄새까지 가릴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썩는 내가 나면 도망가세요. 감사합니다.